극히 일부의 연주만이 박수갈채와 환호, 명예,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의 연주만이 가치 있는 연주, 대체되지 않을 연주일까요? 어린 시절 지구 정반대편 몇백 년 전에 음악의 마음을 뺏겼던 한국의 연주자들은 유일한 동반자인 그들의 악기와 함께 연주를 삶의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원하거나 때로는 원하지 않는 동료와의 경쟁의 무대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보다 깊이 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먼 유학길에 오른 이들도 있겠지만 생계와 연주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먼 길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유명 연주회장을 자비로 빌려 귀국 독주회를 열어 유학을 증명해야 하는 특정 문화는 해외에서도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돌아온 나라의 악단은 줄어만 가고 오늘도 창작의 도구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른 시간부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내 오늘의 연습을 시작합니다. 새는 게 무의미한 연주의 시간 속에 제각기 다른 성취와 실망,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의 감정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다양한 창의의 소산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시, 콩쿨, 유학, 귀국 독주회까지 정해진 루트를 쭉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연주자들의 삶과 경험은 어쩐지 비슷해져만 갑니다. 연주자들의 소개글과 그들이 만드는 공연 프로그램이 서로 닮아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겠죠. 획일화된 길을 걷고 피라미드 구조의 위쪽으로 향해야만 하는 이 연주 문화에서 다양한 창의의 소산을 만들어내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 연주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해나가는 창작자가 아닌 악기라는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자로 소비되곤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이 담긴 삶의 희노애락이 표현된 창의적인 연주가 바로 비인간에 의해 대체 불가능한 연주이지 않을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을 영역은 비인간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여러 감정과 경험이 누적된 인간의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대체되지 않을 연주는 그러한 각자의 삶이 잘 담겨진 연주여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 저는 아직도 철없는 첫째 딸이거든요. 왜냐면 힘들게 공부를 시켜놨는데 그래 너 정도 스펙이면은 뭐 할 수 있지 않겠어?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힘닿는 한 도와줄게 하는데 뭐 도와주실 분이란 것도 알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아는데 제가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어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 해도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행복을 찾는 그런 음악의 길은 우선 저에게 딱 맞는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항상 뭐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지고 이런 옷이 아니라 우선 내 체형에 맞아야 되고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저 음악도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뭐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뭐 드보르작 들었을 때 좋은 거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연주할 때 불편해. 힘들어.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아. 그러면 나는 가성비 따지거든요. 음악 생활 계속 하려면은 이게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이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드보르작, 바하 이런 거에 목매여서 그리고 그 목매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이 몇 개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별로 가성비 좋지 않은데? 이게 파악이 되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 왜냐면은 그동안 음악 제도권 안에서 교육과정 그 음대, 예고 음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주위에는 그거를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벗어나도 기회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꽤 있고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일찍 사실 뉴욕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사업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모든 걸 돈의 관점에서 보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분들의 눈에 한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돈 주고 음악해? 돈 주고 연주해? 왜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뭐 큰 홀에서 연주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뒤틀려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난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나서 내 할 길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갈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 같다. 많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음악의 미래에 대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연주의 가치가 저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섬세한 연주를 대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모든 뭐 로봇 음악이든지 뭐 혹은 뭐 야마 디스클라비어 같은 뭐 그 자동 악기들도 그렇고 그런 악기들이 지향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 같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예전에는 없었던 뭐 사이보그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적인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탐구가 일어나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연주 문화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은 발전할수록 마지막으로 남을 분야가 저는 연주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의 되게 잘 치는 사람의 스타일을 카피해 가지고 연주하는 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창의성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표출을 하고 뭔가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하기 힘든 분야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점, 만약에 예술가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꼭 대체되어지는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이런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미래형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자신의 그런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뭐 똑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런 개인의 창작물, 개인의 저작물이 더 보호받는 시대가 이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런 중앙 집권에서 뭐 여러 유통 구조에서 다 이런 거를 뜯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그런 기술, 자기네 스타일, 자신의 색깔을 팔 수 있고 그것으로 또 예술가가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또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더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예. 그다음에 인간 스스로의 이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자체가 그 AI나 로봇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이런 관절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섬세한 이런 신경 근육까지 일일이 다 컨트롤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걸 뭘로 컨트롤해요? 이게 근육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근육을 다 움직이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정교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바이올린에서 운지를 한다, 첼로에서 운지를 한다든가 비브라토를 한다라든가 비브라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크레센도도 다양하게 크레센도를 하고 이 보잉 테크닉도 내가 얼마나 할 것인가. 보잉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활터를 얼마나 많이 문지르고 이걸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섬세하고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로봇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만큼 섬세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도능 선생님도 전자음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자음악이 인간을 초월한 어떤 기계적인 음악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 같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휴머니즘에 대한 탐구? 어떻게 하면은 인간스러운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저는 더 돋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인간을 닮으려면 그냥 인간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지향하려고 할까라는 게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랄까. 이럴 필요가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음악이 발전한 것 자체가 인간 연주자를 작곡가가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음악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소리에 대한 탐색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연주자를 창작자가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도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음악 작곡가들은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인간 같은 음악을 되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용도로 저는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창작 문화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체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한테 이제 남은 가장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떤 신체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신체로 움직이는 거에 섬세함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도능 선생님도 굉장히 섬세한 로봇을 만들긴 하지만 그 로봇의 제스처 자체가 섬세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연주를 보고서 감동을 받는 이유에는 사실은 시각적이거나 신체적인 제스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자동악기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요새 야마하 디스클라비어 같은 뭐 자동악기들이 발전을 했는데도 그런 악기들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지만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눈요깃거리나 오락거리로 한번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거를 굉장히 좀 지루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신체적인 제스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이나 감동이 굉장히 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주자의 소리는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주자라는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 빚어나가는 그런 음악적인 감동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글쎄요, 뭐라도 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저희가 하는 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대하고 막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인류의 역사상 그냥 한 번 있었고 말 직업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걸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악기를 하고 음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냥 제가 즐겁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더 좋겠죠. 먹고 살 수 있으면. 근데 먹고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아예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계속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서 취미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직업에서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악기를 플레이했을 때 악기를 플레이하고 악기를 만지고 악기에서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터치하는 그런 조이가 있잖아요. 그 조이가 뭐 인류의 DNA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가 악기를 만지고 연주하고 이걸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날은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적으로는 뭔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오는 그 즐거움, 이 뭐랄까요, 이 풍류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뭐라도 하겠죠. 그게 그 형식이 바뀔 뿐. 인간은 참 인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300kg짜리 300kg인지는 모르겠어. 장미란이 뭔가 엽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는 감동을 하는데 솔직히 기계로 들은 거에는 감동을 안 하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더 무거운 것도 드러내죠. 근데 거기에는 감동을 안 하는 게 장미란 선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걸 우리는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고 열광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주도 뭔가 이걸 인간이 얼마나 이걸 정교하게 열심히 연습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보러 가고 열광하지 이거를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연주를 해냈을 때 그만큼 감동할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대체될 수 있을까? 음악가, 현악기 연주들이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진위에 대한 것, 인간의 노력을 항상 상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AI 시대 또는 이제 미래 시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사실 있어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뭐 우리 이제 밥벌이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것을 하면은 저는 사실 이 장르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인간적인 무언가, 감정적인 무언가 그런 거를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너무 삭막하니까. 마치 네. 그럴 때 우리가 연주자들이 또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거에 되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연주한다면은 저는 이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뭔가 순진한 대답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술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예술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정말 그라운드브레이킹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믹싱을 해서 하이 퀄리티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AI라는 존재가 모네가 없었을 때 모네 같은 페인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너무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뭐 AI가 있다고 하면 이제 프로덕트로서의 예술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프로덕트로서의 예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인간이 애답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순진하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순진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지금 현재의 알고리즘을 지금 만든 사람들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챗 GPT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게 인류 전반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는 지금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아답테빌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또 맞춰서 어떻게 진화하겠죠.
아